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영맨들의 화끈한 토론 한판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김대희 총장님. 네, 저는 그동안 저희 YMCA가 대한유아교육 영역으로 아기스포츠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5세에서 7세까지 아이들인데 요즘 유아 출생이 좀 많이 줄어들어서 저희도 상당히 인원이 적어서 학부모님들하고 직접 간담회를 통해서 어떻게 대한유아교육기관을 운영할지에 대한 간담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예. 특히 이제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 도시일수록 여수도 1년에 태어나는 유아들이 900명대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즘 대안교육 기관들도 전국적으로 다 힘듭니다. 초중 고등학교 대안교육도 힘들지만 유아는 전남 쪽엔 유일하게 저희 YMCA 아기 스포츠단이 운영하고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 교육비가 다 자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YMCA는 또 그렇죠. 공론화해서 학부모들이랑 같이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여수 YMCA는 이렇듯 그 유아 대안교육 영역에서 예.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열심히 잘 견뎌보려고 학부모들하고 또 회원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다. 예.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그래도 싶습니다. 유아 교육의 질이 좋다는 소문은 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죠. 훌륭하죠. 네. 네. 질이 좋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동안에 유치원 어린이집의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공적 라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 교육에 대한. 근데 아기 스포츠단은 미안하지만 YMC 자체적으로 개발한 유아 프로그램이고 그것을 특히나 어린이들의 영성과 체육과 그다음에 지성을 공통으로 겸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한국 사회에도 굉장히 중요한 유아 프로그램의 혁신적인 사례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보통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한 5% 정도 돼요. 5% 정도 어린이집이나 전체. 공교육에 들어가지 않는 아이들 5%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어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1인당 50만 원에서 90만 원씩 학비 지원을 하거나 그 운영비를 지원해서 어떻든 국가가 책임지려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지만 예. 이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예. 지원이 전혀 없는 행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도 고민이 운영이 많으시겠습니다. 어려워서 예. 오래전에 문 닫고 어린이집도 작년에 문 닫게 됐습니다. 한 주간 다른 근황도 풀어주시죠, 김석 총장님. 네, 뭐 다름이 아니라 가장 123일 동안 광장에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했는데 윤석열이 재구속돼서. 그렇죠. 예. 다시 재구속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좀 허탈하기도 하고 허탈하셨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한 일인 건데 예. 당연한 것을 이렇게 어렵게까지 재구속시켜야 된다고 라고 하는 것들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제 정의의 시작이지 않는가. 그래서 미안하지만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었고 비상계엄을 일으키려고 했었고 자기의 여러 가지 도대체 이유가 없는 가운데서 장기 집권을 꿈꾼 거 아니겠느냐라고 한 설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가운데 저는 중립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시민단체 중립을 이야기하던데 아니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데 중립이 어딨냐라고 제가 강변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이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 최상병 예. 특검까지 이제 정의의 시작이다.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절대 안 된다. 나라의 정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김건희도 빠르게 구속하고 대통령실 관계자도 빠르게 구속해서 정말 엄벌에 처하는 것으로 국가의 기강을 잡아주실 것을 내란 특검에게 좀 강력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방송을 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를 뒷받침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주 수요일이죠. 순천을 찾았습니다. 이날 논의된 내용과 더불어서 국정기획위원회의 역할과 한계까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또 하나 개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역시 국정기획위에서 대통령실에 개헌 의제를 전달을 했는데 이 내용까지 다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순천을 찾은 국정기획위원회, 주민들의 민원을 직접 접수받기도 했고 민원 해결이 필요한 현장에 가서 의견을 듣기도 했습니다. 김석 총장께서도 그 자리에 직접 함께 참석하셨다고요? 저 오전 11시에 저는 갔습니다. 10시부터 열렸었죠. 예, 10시부터 열렸는데 11시에 갔는데 일단 국정기획위원회 순천을 찾은 건 아니고 전남 동부권역을 찾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많이 좀 알려지지 않았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분위기는 현장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줄을 서 있었고요. 제가 받은 저랑 이제 박소정 그 여순 범국민연대 운영위원장님을 같이 갔는데 예. 우리가 받은 번호표는 34번인가 그랬습니다. 앞에 33분이 먼저 와 계셨어요. 그 지위가 높고 낮다고 해서 절대 앞줄로 내지 당연하죠. 아주 그 당연한 가장 얘기를, 민주적인 그 선착순으로 해서 그래서 사실 이제 오전에 면담을 못 하고 오후에는 제가 일정이 있어서 박소정 이사장님만 참여를 했는데 30명대까지 오전에 안 끝났어요. 이게? 그럼요. 20 몇 번 때까지 끝나지 않았고 근데 분위기는 어쨌든 모두의 광장이 순천에 온다고 하니까 예.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이 있었고 개별 민원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었고 근데 예. 그날 제가 현장에서 본 것은 두 가지 민원이 있었죠. 하나는 그 최근에 이제 순천에서 그 절강습지인 순천만 쪽에 갯벌 치유센터가 왜 순천만 보전 지역에 또는 순천만을 그렇게 애쓰고 했는데 예. 여기 오게 됐느냐 예. 이것을 좀 철회해달라고 하는 그 어떤 시민들의 그 연대 활동이 있잖아요. 보존과 개발 예.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고 우리처럼 여순 사건이 진상규명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니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좀 더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진상규명을 위해서 조금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예. 하나는 대통령이 적어도 올해 내년 적어도 80주년 이전에는 순천에 오셔가지고 국가폭력에 대한 문제를 좀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오신 분도 있고 여순 관련해서 오랫동안 묵혀놨던 개인의 민원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고 또 뭐 민주당 도로가 당원들도 또- 되게 많으셨고 민주당 도의원도 많으셨고 또 김문수 의원도 계셨고 순천시 담당 공무원들도 계시고 굉장히 섞여 있어가지고 저는 근데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좋으셨어요? 이게 진짜 광장이다. 그러니까 아. 예, 민원이라고 하니까 특정한 우리가 시장을 만나야만 해결된다거나 이런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직접 그 시장을 못 만나면 그 중간 누구를 통해서 소개받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일도 벌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순번만 기다리면 되고 내가 평소에 나뿐만 아니라 나보다 좀 지위가 높다고 한 사람들도 다 와가지고 무엇인가를 좀 제기하려고 하는 건 창구 자체가 만들어진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저는 광장의 또 다른 모습을 본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의 만족도 또한 높았다고 보십니까? 그건 제가 개별적 인터뷰를 하지 못해가지고 만족도가 높았다라고 하는 것은 평가하기 어렵지만 예를 들어 평소에 누군가 소개로 먼저 민원을 해결했던 사람들이나 먼저 높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했던 사람은 상당히 불만이 많았을 것 같고 기다리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근데 순천이 아니라 이 분위기가 전달이 됐을까요? 전달이 됩니까? 제가 한 이야기가 예, 그 뭐 현장에 근데 네. 저도 뭐 현장에 있지는 않고 취재 뭐 결과로 들었었는데 순천을 찾은 게 아니라 전남 동부권을 찾은 것이다라고 네, 그렇죠. 하셨는데 그러면 사실상 전남 동부권에 있는 다른 지역의 시민들도 와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좀 홍보가 전달을 많이 좀 해주고 미흡했던 것 같아요. 했었어야 됐는데 김대희 총장님께서도 이 소식을 좀 늦게 접하셨다고요. 네, 저도 뭐 어제 저녁에 네. 이 내용을 파악하고 저도 웬만하면 여론에 굉장히 귀를 열고 그러니까요. 사는데 저도 몰랐던 내용인데 예.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주로 거점 지역, 거점 중심 도시를 중심으로 권역별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했다면 그 권역에 있는 지자체라든가 시민들도 알 수 있게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 예. 이제 국정기획위원회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같이 왔어요. 예. 그럼 뭔가 개인의 민원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쇄신과 혁신의 과제들을 지역에서부터 찾으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이제 광역은 예. 광역지자체는 타운홀 미팅으로 대부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예. 그렇지 못한 기초 단위를 권역별로 묶어서 갔으니까 동부권 지역은 순천, 서부권 지역은 목포, 전북 지역은 군산으로 묶였거든요. 예. 다른 권역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다 예. 보면은 그 권역별로는 한 5개에서 6개 정도 기초 시군이 있어요. 예. 그럼 거기 시민들도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이게 가보면 여수나 목포, 군산, 시만의 문제 혹은 그 지역의 시민들만의 문제로 갈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국정기획위원회가 좀 더 이걸 세심하게 아하. 배려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제나 내용도 보면은 예. 한두 개를 권역 의제를 넣었지만 대부분은 순천. 기초자치단체의 수건 사업이에요. 혹은 그 시장의 비전 사업을 중심으로 갔던 측면이 있고 물론 여순 사건 이건 특별한 주제고요. 예. 이건 권역 전체 하고 예. 있으니까 이런 걸 제외하고는 좀 더 미리 홍보나 그리고 좀
시군의 좀 대표 성격의 시민들이나 예. 혹은 또 평소에 그런 혁신적 주장을 해왔던 시민사회의 영역들을 좀 포괄했었으면 어떨까 느낌이 있어요. 저도 동감하는데 이 국정위원회가 지역과 중앙이 함께 설계하는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어떤 기조에 맞춰서 기초자치단체를 방문한 건 대단히 의미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예. 특정한 지역의 이야기만 좀 쏠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는 거고 예. 그리고 지방 분권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조금 순천 지역에 이어서도 조금 아쉬운 것은 주민자치라고 하는 관점에서 놓고 봤더라도 가령 국정기원회 기획위원회의 어떤 분과가 순천을 와서 소규모의 타운홀 미팅을 저는 개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개별 민원에 대한 민원 접수 창구처럼 국정위원회가 뭔가 이해되지 않고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라고 하는 것이었다면 그 타운홀 미팅 방식이 훨씬 그러죠.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형태가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다 와야 되지만 다 모두가 다 이해하는 거죠. 못 온다는 것을. 근데 국정운영위원회에서 파견한 대표 포실리테이터들을 좀 조사관들이나, 보내서 예. 조사관이 아니라 대표 포실리테이터들을 불러서 도대체 기초자치단체가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을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떤 것입니까라고 하는 주제를 던져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개별 민원도 좀 접수할 수 있을 텐데 예. 조금 그런 전략적인 부분은 향후에 좀 더 개선해서 지역을 좀 방문해 주시면 예. 좋겠다. 그리고 이 나온 예. 의제들을 순천뿐만 아니라 여수도 꼭 방문하셔가지고 김대희 총장님 조금 여수에 안 오셨다고 좀 화나신 것 같으니까 예, 그건 잘 아니고. 수렴해 주시기 화나셨어요? 바랍니다. 그건 아니고 예. 그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제 운영의 묘를 좀 더 개선하면 좋은데 저는 예. 이제 결론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 영문도 모르고 여수시 맞아요. 정기명 시장이 1패를 당했습니다. 그렇다. 왜냐하면 끝나고 나서 저는 괜히 그냥 여수시장한테 괜히 억하신지 확 생기더라고요. 그러죠. 야 이거 얼마나 무능했으면 이런 것도 왜 미리 대응을 못하고. 아니 그렇다고 순천에 시장이 능력이 있어서 순천으로 온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산업 거점 영역에 예. 진짜 석유화학이나 광양은 철강의 그 위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산업이 어떻게 좀 지금까지 핵심을 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 예. 중앙정부가 어떻게 대응해 줘야 될지 이거 그냥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예. 근데 이거 기초 권역 단위 과제에 석유화학 이야기 한 번도 안 들어갔다는 것은 좀 문제 있다고. 이게 뭐 국정위의 운영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미리 이제 홍보를 하고 여수시는 알았을 거예요. 국정위원회의 실무진들의 한계라고 봐야겠죠. 실무진들의 예를 들면 이런 한계. 거잖아요. 균형 발전을 이야기하면 남해안 벨트도 이야기해야 되고 여수 그렇죠. 순천 광양 연계에 대한 문제도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 지금 특히 기후와 관련돼서 생태 도시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고 기후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도 해야 되고 주민자치 모델에 대한 확산도 이야기해야 되고 제도도 개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창구에서 의견 수렴 받는 방식으로 되겠냐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장의 화려한 자치단체장이 준비한 테이블에 앉아서 뭔가 이야기를 듣는 브리핑 받는 방식은 예전 구태의연한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나온 의제를 좀 살펴보기 전에 국정위원회에서 순천시가 제시한 그 미래전략 7대 과제를 받고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에 가장 잘 준비된 도시가 순천인 것 같다. 이렇게 호평을 좀 했습니다. 이런 호평에 대해서 김대희 총장님의 그 의견도 좀 그렇죠. 제가 여쭤볼게요. 이야기하는 것보다 김대희 총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지.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뭐 순천시 공무원들이 준비를 잘했다고 봐요. 정보를 알자마자 어떤 과제를 선정할지를 아마 내부 틀림없이 모임을 시장 주도하에 했을 거고요. 예. 그러면서 지난번 강주 전남 타운홀 미팅처럼 그런 꼴 안 나야 된다 해가지고 많이 했을 거고 작정을 한 거죠, 이제 열심히. 시민들한테 홍보도 예. 하면서 지역 주요 해남 문제를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시민사회나 또 그런 분들한테 그 이야기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모습은 좋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전체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나름대로 좀 좋은 이야기들이 나왔고 예. 우리들이 많이 꼭 체크해가겠다는 내용을 받았으니까 아마 시장 입장 속에서 어깨 힘주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그렇게 또 이야기해 주니까 좀 고마운데 순천 시민 그런 입장에서 측면에서 여수가 이제 1패 당했다는 거죠. 1패 당했죠. 예. 정기빈 시장님 바로 1패 당했습니다. 네, 1패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화려한 준비된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닥에 깔려 있는 진짜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봐야 돼요. 예.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순천에 온 것도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전국의 어떤 지방자치단체도 자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기는 데 있어서 혁신적 사례를 내세우기 어려웠던 시대가 사실 윤석열 정부 시대입니다. 지방 정부와 관련해서 가장 예. 관심도 없었고 그런 가운데서
순천뿐만 아니라 전남 동부권에서 어떻게든 움직여 보려고 했었던 과정들이 국정기획에 눈에 띄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제 국정위원회의 노력은 이런 보고서 방식의 의견을 수렴하러 오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후속 논의와 제도화 과정에서 이건 순천시장이 한 것이 아니라 순천 시민이 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단체 자치 관점에서 보지 말고 주민자치 관점에서 이걸 시민 보면서 관점에서 실천 모델이 지속 가능한 것인지를 좀 판단해서 시스템 정비도 하고 제도도 좀 내리고 그리고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대한 예산도 권한도 알겠습니다. 내려주는 역할을 해줘야 효과가 있는 것이죠. 예. 예, 이날 그 모두의 광장에서 뭐 여러 가지 의제들이 나왔는데 뭐 장애인 등 지역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은퇴 세대 일자리 문제, 또 전남 국립의대 신설 등의 의제로 나왔고 또 하나 아까 김석 총장님이 그 자리에 가셨던 이유 중에 하나죠. 여순 사건 관련 의제 또한 나왔습니다. 이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어떤 내용의 의제로 전달이 됐습니까? 일단 뭐 방금 이제 그 제가 거기를 종합하고 주관하고 그런 위치에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왔던 뭐 현장에서의 계속 이건 이 국정위원회뿐만 아니라 계속 제기되었던 문제들이잖아요. 예. 그다음에 뭐 이동권 보장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은퇴 세대 일자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어찌됐든 전남 국립의대 신설 관련된 문제들이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민원성으로 제기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예. 그래도 여순 사건에 대한 문제랄지 노후의 삶이랄지 건강이랄지 지역사회 문제가 예. 직접 이런 문제들은 우리는 일반 시민들은 시장에게 제기하거나 시의원들에게 제기했던 문제인데 예. 대통령실에게 직접 제안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놀라운 있었고. 일이었고 그다음에 이것이 오프라인상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온라인에서도 모두의 광장을 치면 온라인 광장에서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이게 온라인 플랫폼이죠. 예, 원래. 예. 원래 온라인 플랫폼인데 거기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아마 굉장히 많은 의제들이 나왔겠지만 이 의제들을 국정위원회에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의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 한 번 정도 지역사회에 좀 브리핑해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박소정 위원장께서 제시했던 그 민원 신청서 내용을 저희가 좀 내용을 좀 받아봤는데 조직 재정비, 또 미흡한 특별법 전면 개정, 유해 발굴 신중 등등의 사안들을 좀 전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또 의제가 전남 국립의대 신설 이야기인데 그 자리에 순천대학교 관계자도 왔다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전남도와 순천시의 의제 중에 그나마 좀 비슷한 의제가 이 전남 국립의대 신설이 아닐까 싶은데 실제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는 데에 따른 상황이나 지금 현재 어려움 뭐라고 보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국가 의제로는 들어가 있고요. 뭐 이재명 정부 공공의대가, 안에서도 뭐 대선 1호 공약이 공공의대권이라서 충분히 되는데 이제 문제는 전라남도하고 결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전라남도 뭐 기본적으로 기초 영역에서 다양하게 동부권 지역의 입장을 내세울 수 저는 있다고 좀 보는 거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국가 의제로 갔지만 좀 더 동부권 근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시민들 혹은 또 지자체나 대학의 입장이 뭔지를 좀 더 들어서 거기에 맞는 의제로 좀 갈 거라 보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전라남도도 뭐 지난번 타운홀 미팅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말을 못했죠. 총장님 두 분을 뭐 좌우측 뭐 앉혀놨지만 결국은 아무 이야기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가서 동부 지역에서 생각하는 의료 소외 지역의 좀 아픔 그러면서 공공의료 또 국립의과대학이 존재해야 될 필요성들을 이번에 좀 제대로 체크해갔다고 좀 봅니다. 예, 김석 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약간 좀 결이 다른 것을 빨리 전라남도가 좀 종합해서 국정기획위원회 별도의 면담을 통해서라도 전라남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국립의대 설립에 대한 어떤 절박함, 그 신속함에 대한 요청을 좀 답변을 좀 받아내고 신속하게 대통령의 추진할 수 입에서 국립의대 설립을 또는 공공의대 설립을 해내겠다. 그러니까 그 결국은 전라남도의 의견을 올린다 하더라도 전반적 국정 상황 전반에서 그것이 공공의대가 될 수도 있고 국립의대를 설립할 수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쨌든 대통령에게 뭔가 이렇게 방점을 찍을 수 있는 제안을 좀 제출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건 이제 전라남 도지사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전남 쪽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협의를 해서라도 반드시 그건 빠른 시일 내에 좀 의제화시켜서 신속하게 집행이 돼야 이 정부 안에서 이행이 되든지 아니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방금 또 늦어지기 때문에 빠르게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과제 중에서 제안되었던 그 초광역 철도망 구축이 저는 상당히 관심 있게
저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거든요. 예. 전라남도는 이 내용을 좀 타운을 미칠 때도 이야기 안 했던 영역이지만 순천과 여수, 광양에 있는 사람들은 동서, 영남과 호남을 잇는 중요한 내용이 경전선 라인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번 9월부터 가을부터 목포에서 보선까지 뭐 50분 만에 40분 만에 끊는 고속철도가 운행되는데 부산까지 연결하면 2시간 20분이면 가는 거예요. 목포에서. 그러면 순천에서는 부산까지 1시간 한 20분 정도만 갈 수 있는 핵심적이고 김해공항도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은 무궁화호 경전선이 하루에 4번 가는데 김해 부산까지 이게 고속철도가 하루에 4번 간다고 생각하면 남해안 고속도로는 교통사고의 다발 지역입니다. 터널에서 불나고 주말이나 출퇴근 시간에 교통경차가 가장 극심한 고속도로 예. 중에 하나인데 철도교통이 이 역할을 해준다면 영호남의 교류와 또 인적 교류, 화물 교류 이게 바라지고 또 남해안 남중권의 중심으로서 전남 동부권 지역이 우뚝 설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초광역 철도망을 호남과 영남을 연결하는 그렇게 되면은 강릉 속초까지도 한 5년 후에는 따로 그 포항에서 그 동해 라인이 새로 동해안 만들어지잖아요. 라인으로 쭉 타고 올라가서 그렇게 하면 고속철도로 기준으로 한 4시간이면 속초까지 갈 수 있는 주요한 획기적 변화가 이게 이제 경전선 관련해서 순천시 도심을 통과하는 문제를 개선해달라고 하는 요구들과 같이 맞물려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그런 예, 요 얘기는 장점이 저희가 길어질 것 있지만 같아서 길어지는데 도심을 통과하는 것을 지화하거나 이런 문제들과 결부되는 것들도 아마 이번에 순천시장이 국정기획위원을 만나서 제기했을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기했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국정기획위원회의 모두의 광장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보고요. 또 하나 국정기획위원회가 개헌이라는 공을 쏘아 올렸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의 구속 등으로 수면 아래로 잠시 내려가 있기는 합니다만 대통령실에 개헌에 대한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 개헌의 시기 늦어도 2028년 뭐 총선에 동시 국민투표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2017년도 문재인 정부 때 국민헌법 관련되어서 예. 청취를 하는 과정이 한 8개월 동안 있었어요. 예. 그래서 헌법을 어떻게 개정할지에 대한 1차적인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정리가 되었고 예. 이제 그것을 받아서 이재명 정부는 그 선거 공약 속에서 개헌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내년 지방선거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시기 좀 늦진 않았다.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28년 총선 때 같이 동시 투표를 해서 예. 개헌을 하면 좋겠다고 보는 거고 예. 이제 문제는 국회에서 어떻게 여야 간에 합의를 거쳐서 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떻든 이 과정을 생각한다면 지방선거도 저는 뭐 그렇게 뭐 빠르다고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좀 봅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개헌 논의가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제왕적 대통령제, 지방분권, 기본권 확대 이렇게 하면서 뭐 대통령 중임제로 할 거냐, 뭐 이러저러한 측면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저는 대단히 좀 신중해야 된다는 것은 이 개헌 논의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예. 개헌 논의는 그대로 쭉 이어가는데 예. 내년 또 지방선거는 상당히 좀 짧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일단 어찌됐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내란 종식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세 개의 특검이 뭐 빠르게 결과를 내고 있지만 재판까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의 그 과정에서 드러난 헌법상에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발견하고 있지 못하는 것들도 있으니 그리고 한번 헌법이 개정된다라고 하면 예. 87년에 우리가 헌법을 개정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 기간 그 헌법을 바꾸기도 어렵거니와 신중하게 그다음에 바꿔야 굉장히 좀 된다. 신중하게 바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총선 이전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좀 포괄적인 국민 논의들이 좀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예. 만약에 내년 지방선거에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게 할 거냐라고 놓고 본다고 하면 예. 아주 단순하겠죠. 예. 대통령 중임제 문제랄지 몇 가지 어떤 뭐 그 계엄 관련해 가지고 뭐 기본권에서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한다랄지 이런 원포인트로 개헌을 할 수 있겠지만 예. 그런 방식의 개헌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개헌을 국민적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한다라고 하는 계획을 갖는다라고 하면 다음 총선이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합의해야 될 것이 야당도 그렇고 국민 전반 여론을 수렴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 왜냐하면 개헌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순간 개헌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란에 집중해서 내란 뭐
재판소를 만들어야 된다랄지 특별법을 만들어야 된다랄지를 하고 있는 거고 마치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을 한 10년 정도 한 사람처럼 그런 능력을 보이니까 굉장히 좀 서로가 지금 뭔가 조금 안일해진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예. 내란 세력들이 여전히 활보하고 있고 내란 특검을 이미 아직 끝나지 않은 거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거고 다만 개헌 논의는 물밑에서 계속 진행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속도와 방향을 조금씩 좀 천천히 해가면서 하되 다만 중요한 건 공론이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예. 전 국민이 바라는 개헌을 가기 위해서는 공론 방식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간은 좀 충분하게 가져주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근데 실제로 이제 개헌안은 대통령이 제출할 수도 있고 국회에서 제출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모양상 예. 여야가 있는 국회에서 개헌을 주도하는 측면이 필요하고 국회에서는 그러면 개헌 특위도 만들어서 이 공론화 과정들을 해야 되는데 개헌이란 말이 나온과 동시에 이재명 정부의 다양한 개혁 과제는 그냥 개헌이라는 블랙홀에 빠져들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 주도의 토론으로 가는 게 저는 그 맞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 과정에서도 막 이야기했던 감사원을 국회로 움직인다랄지 막 이런 이야기들이 좀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사실 이제 돌이켜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왜 헌법 개정을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우리 지역에서는 5.18을 좀 명문화해달라. 예. 그다음에 거부권을 제한하고 감사원을 국회로 좀 이관해가지고 예. 이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권한을 좀 분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 5년제가 아니라 대통령 중임제를 통해서 책임성을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다음에 비상계엄 같이 이렇게 터졌을 경우에 입법부의 견제력을 좀 더 확대하고 대통령 권한이 아니라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검찰개혁 문제랄지 뭐 검찰 영장 청구권 관한 문제도 법적으로 좀 다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요구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종합적인 요구들이 이미 나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 이걸 국민투표를 통해서 그 헌법을 그러니까 좀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 기간 그 공론화 과정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는 조금 빠른 느낌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예, 할 수는 있겠죠. 저는 좀 빠른 건 의견 아니에요. 다를 수 있으니까요. 예, 김대희 총장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긴 한데 짧게 그 네. 내용에 대한 총평 좀 주실까요? 개헌 내용이요.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권력의 분점 영역이 좀 많이 나왔었어요. 예. 근데 저희는 이제 권력의 분점은 당연한 거죠. 이러면서 사법권, 대법관의 임명권을 대법원장에 줄 것인가 하는 문제들도 관련해서 이것도 헌법적 조건에 저는 법률로 위임하도록 저는 명확하게 내용을 좀 잡아야 되고요. 예. 왜냐하면 대법관들을 대법원장 혼자서 선출 권력이 아닌데 자지우지하면서 이번에도 그 편향된 내용들이 나와버린 걸 보면 어떻든 사법 권력들을 어떻게 민주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헌법 정신도 가져야 되고 또 하나 저는 관심 있게 보면 균형 발전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전체 국회의원의 60%를 차지한 바람에 지금 국회에서도 지방분권, 지방자치 그리고 행정수도 이야기가 함부로 못 나오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헌법에는 아예 대못을 박아야 된다 봅니다. 우리나라는 연방제에 준할 대못을 정도로 박아요. 연방제에 대못을, 준할 네. 정도로 지방 분권과 자치를 정확히 해서 중앙정부의 예산과 그리고 인사 권한들을 철저하게 좀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측면들이 저는 강력히 이번 헌법 개정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2009년, 2011년도에 아이슬란드에서 시민헌법 개정 관련된 공론화 과정을 거친 적이 있어요. 예. 물론 이제 헌법으로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정도의 노력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87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헌법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목적과 가치에 집중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능에 집중할 거란 말이죠. 이게 서로 아울러야 정말 나의 헌법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확정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인 걸 일단 내란에 좀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을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다. 알겠습니다. 좀 충분한 시간을 갖자는 겁니다. 예, 저희가 마지막에 좀 나눠봤던 얘기들을 하나하나 떼서 저희가 좀 깊이 토론을 해볼 필요도 있을 만큼 다음 뭐 기회가 되는 대로 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YMCA 여수와 순천 김대희, 김석 총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